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18일 이후 시나리오를 저희가 계속 짚어보는데 정상적이라면 만약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법을 당연히 민주당이 못 만들어요. 뭐 임기 연장 어쩌고 하는 거 위헌이니까. 그럼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과연 후임을 지명해서 골라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도 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헌법학자들 간에도 예, 예.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자신의 몫은 임명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헌법책 이렇게 두꺼운 걸 아유, 찾아봤어요. 예, 예. 예. 감사해요. 그랬더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 중 적극적인 것은 자제해야 한다. 예. 이렇게 돼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그 대통령분의 것은 안 된다. 또 이런 명시적으로는 안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성낙인 교수님이 쓰신 건데. 예, 예. 그래서 솔직히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임명을 한다? 예. 그러면 전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 최상목 효과가 있을 겁니다. 대행도 그렇죠. 못해 왜 안 하냐고 마흔이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탄핵을 당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플랜 C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정욱과 정혁진도 같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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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9명 꽉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네. 솔직히 마 부장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예. 네. 헌법재판관을 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편향성이 심하지 않나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좀 그만큼 들었습니다. 편향성이 예. 심하고 목소리도 크신 분 예. 이렇게 해서 딱 세트를 맞춘다. 아, 그러니까 마은혁, 뭐 서정욱 그럴 이 수는 세트로 좀 있겠네요. 균형을 맞춘다. 네네. 문영배 이미선 나가면 마은혁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해줄게.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남매 뒤에 서정욱 뭐 누구 해서 9명 맞춘다. 강한 산성과 강한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중화 pH도를 맞춰서 네.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 그렇지만 이제 예. 문영배 이미선 자리는 이제 진보였다가 보수로 바뀌게 되는 뭐 물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셈법이 예.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제가 진보 방송을 계속 보면 그거를 좀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 어쨌든 국회가 선출한 거니까 거기 임명하는 건 소극적인 건데 대통령 몫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려면 정말 자, 이 제야에 있는 많은 변호사나 많은 법조인 법률가 중에서 자, 내가 보니까 김익현 전 부장판사님이 아주 훌륭하시군. 자, 김익현님이 김익현 낫다. 후보. 네. 자,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파이팅이 좋구만. 서정욱 후보. 이렇게 고르는 건 너무 적극적인 행사니까 그건 좀 자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 대행이 내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나라가 너무 불안해서 자제하다가 결국은 지명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법률적 그렇지. 문제가 아주 전혀 딱 떨어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혀 없고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고 그 무효도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 지금 굉장히 지금 갑자기 머리가 확 뜨였어요. 4월 18일이 되면 예. 그 문현배 이미선이 이제 안녕 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니 임기가 다 했는데 다음날 4월 19일 날 헌재로 출근할까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출입증 까다도 그때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빈 상태로 있으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5월, 6월 되면 내가 권한 대행인데 그래도 해야겠소 하면서 총리실에서 뭐 이렇게 사람을 추려줍디다 하면서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9일 날 그 두 남매는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맞죠? 당연하죠. 예. 진짜 시간은 임기 확실하네. 연장법 같은 게 통과되지 않는 한. 근데 임기 연장법은 통과가 안 된다. 통과돼도 돼도 거부권을 거부권 행사하겠다. 행사한다. 그건 예. 뭐 20명을 다 탄핵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는 뭐 맞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국무위원 중에 중간에 어떤 분이 나는 내 소신은 마은혁 재판관 같이 다 임명을 하는 거야라고 해서 임명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상황 그럴 수는 변경이 생길 수 있겠죠. 있죠. 그럴 수는 그거를 있죠. 기다려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초선 의원들도 사실 누구를 뭐 몇 시간마다 한 명씩, 24시간마다 한 명씩 날려야 돼. 6시간마다 한 명씩 날려야 돼. 그래야 4월 11일 전에 끝낼 수 있어. 이런 계산이 명확하게 서진 않아요. 뭐 4-5명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그렇게? 않아요. 그러니까 줄을 탄핵을 해야 된다.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기들도.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명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한 명은 걸리겠지. 마은혁 임명해준 사람 한 명은 걸리겠지. 국회에서 딱 들어오면 그때 그냥 딱 인용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그때 이제 변론을 뭐 그 다음 날로 제기해서 한 번 네. 열고 선거를 그 한 다음 명 날 하고 걸리겠지. 이러면 이틀이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설마 이틀에 못하겠죠. 그래도 헌법재판관들 중에 이 절차를 중시하는 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목격했는데 그분들이 이건 아니라고 네. 좀 뭔가 거기 강하게 제동을 거시겠죠. 뭐 그래도 한
일주일 안팎이면 그냥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버릴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안팎이면. 제 생각에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마은영님, 서정욱님 그리고 김익현님 이렇게 딱 시소처럼 균형을 맞춘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의 지금 우리 김미선 앵커가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 모든 우주의 기운은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지혜와 정보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전 정말 이 자리를 지혜의 자리라고 하고 싶어요. 많은 궁금해했던 것들이 쫙 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 오늘 또 그래서 각별히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국장님. 제가요? 네. 갑자기 아니 이재명 하기로 뭐요, 했잖아. 뭐. 아, 이재명 좀 아직 좀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요? 좀 남았어요. 파기자판 하려면 이재명부터 아니 얘기해야 아니 되는 거 아직 아닐까요? 천천히, 좀 남았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잠깐만요. 자 일단 네. 아이고 저렇게 준비해 오신 것도 있고 제가 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장 원하시는지 네. 가장 이 대답을 꼭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탄핵 관련된 질문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또, 네. 사실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결국은 이 소위 총탄핵이 통탄핵이니 막 줄줄이 다 탄핵을 한다는 게 가능해진 거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할 때 그 커트라인을 151명을 했던 거 그게 단초가 되는 그게 게 제일 맞아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면 이런 줄탄핵을 뭐 상상도 못하죠. 200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이거를 왜 조금 더 보수적인 재판관 결국 그때도 세 분밖에는 이의견을 낼 분이 네네. 없었다 안 보죠. 되겠죠. 어차피 그게 되진 않았을 거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요. 사실 궁금했던 게 만약에 8분이니까 지금 커트라인이 200이라는 분이 4분, 151명이라는 분이 만약에 4분, 4대 4였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저도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제 예. 생각에는 반수가 넘어야지 그 의견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5명이 각하 의견이 나와야지 각하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이건 헌법학자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그냥 마음대로 국회의장 마음대로 151석이 우리 내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입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게 당신 저 잘못했어. 200석이 맞는 거야라고 해서 각하시키려면 5명은 5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 예.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명 인용 4명 각하가 나와도 과연 이걸 각하로 봐야 되느냐 기각으로 봐야 되느냐 놓고도 굉장히 법률적인 기술적인 문제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직도 의견 대립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예. 그냥 제 느낌은 기각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근데 제가 열심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거. 예전에 위원 예. 합헌에서는 예. 4명 인용 위원 인용 4명 각하였는데 그게 각하로 나간 적이 있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이건 4명 4대 4면 예선을 아예 통과 못했다로 봐서 그렇게 볼 여지도 볼 있긴 하죠. 있었다는 예, 건데 예. 그것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4대 4 각하에도 기각이 맞다. 일단 5명인 과반수가 각하를 내야 된다. 뭐 그런 의견들이 그래서 아마 원래 9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홀수를 그럼 이제 전제로. 그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